거스르지 않고 재해를 막아낸 최치원의 지혜. 이는 주요했다. 백성의 편에 서서 미래를 내다본 현명한 타수의 선택. 그 이후 함양은 빈번한 홍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곳에는 최치원과 관련된 전설이 전한다. 하루 만에 호미로 나무를 모두 심고 그 호미를 걸어두었다는 금호미 다리. 이는 수해를 막아준 현명한 관리, 최치원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칭송일 것이다. 최치원은 비록 중앙에서는 자신의 뜻을 다 펼치지 못하고 지방간으로 내려왔지만은 홍수를 극복하기 위한 이런 공사, 시설을 하는 등 신라 사회의 안정과 백성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예민사상과 애국사상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00여 년이 지난 지금 최치원이 조성한 상림은 함양의 대표 관광지가 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숲 상림. 그곳에는 백성을 아끼고 사랑했던 최치원의 선정이 유유히 이어지고 있다. 진골 귀족들의 견제에 밀려 젊은 인재 최치원이 미관 말직을 전전하던 그때 신라의 임금은 2번이나 바뀌었다. 정강왕에 이어서 신라 51대 임금 진성여왕이 왕위에 올랐다. 당시 진골 귀족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백성들의 삶은 곤궁하기만 했다. 부패한 귀족과 동요하는 민심. 신라는 붕괴 직전에 놓였다. 최치원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상소를 올렸다. 그 한 장의 상소는 그의 집을 상서장이라고 부를 만큼 영향력이 대단했다. 당나라에서 익힌 정치 사상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신라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최치원. 때를 기다렸던 그가 마침내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왕이 우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10가지 과제를 정리한 상소가 그 유명한 시무십여조다. 최치원의 사회개혁안,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의 한 대학을 찾았다. 시무십여조는 현재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치원이 시무십여조를 쓴 것은 그의 저술과 관련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저술을 통해서 최치원이 시무십여조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는 유추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먼저 개원필경집을 보면 최치원은 군왕의 자질론을 강조를 합니다. 군왕은 덕화정치를 이루어야 된다. 덕화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교화에 애를 써야 된다. 덕화로서 다스리되 신라 왕실에 반발하거나 신라를 부정하는 세력은 엄정하게 진압하고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왕권 강화를 주장했던 최치원. 이는 격황소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임금의 군사는 정벌하되 싸우는 것이 아니며 군대는 은혜를 앞세우고 죽이는 것을 뒤로 한다. 시무 개혁안을 올릴 당시에는 이미 지방 곳곳에서 초적의 범위를 넘어서 세력을 일구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최치원은 이들을 분명하고 엄정하게 진압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뜻도 시무 개혁안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치원의 시무 10여조에 반영된 또 하나는 아마도 인재 선발을 중시하라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치원이 귀국 이후에 작성했던 사삼 비명의 하나인 낭의 비명에 보면 능관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왕이 어진 인재를 등용해야 되고 그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헌광왕이 낭해에게 왕정에 도움이 될 지침을 구했는데 이때 낭해는 제가 세 글자로 말씀을 드린다면 능관인입니다 라고 하였다. 육두품과 같은 현명한 인재를 등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방안을 내고 그것을 통해서 신라 사회 안정화를 꾀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무 10여조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인재 선발의 중요성이다. 출신 배경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사회로의 개혁은 최치원이 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충남 보령시 만수산 성주사터. 1400년 전 이곳에 세워진 절은 원래 오합사였지만 무열왕 8대 손인 무염국사에 의해서 크게 중창되었다. 무염국사라는 성인이 머문 절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성주사였다. (9천여) 평의 넓은 성주사 절터에는 최치원이 지은 비문으로 더 유명한 낭의 화상 백월 보광탑비가 남아있다. 무염국사가 입적한 후 왕은 낭해라는 시호를 내렸다. 낭의 화상의 업적을 기록한 5천여자의 비문에는 진골이던 무염의 가문이 아버지 때에 이르러 육두품의 신분으로 낮아지는 대목을 기록하고 있다. 최치원은 이를 등난이라고 표현했다. 최치원이 말한 등난은 누구나 구하기는 원하지만 얻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신라의 신분지인 골품제상에서 육두품은 진골로 진출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신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치원은 바로 이런 육두품들이 신라 사회의 문물의 발전과 신라 왕실의 안정에 기여했음을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신라 사회의 어려움도 바로 등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육두품들이 중심이 돼서 이겨나갈 수 있고 또 그것이 신라 사회의 안정을 이루는데 대단히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신라를 근본부터 개혁하고자 했던 시무 10여조. 하지만 이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진골 귀족들에 의해 거부되고 만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개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치원은 방랑의 길을 택했다. 이로써 쇄신의 기회를 놓친 신라는 점점 폐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경남 산청의 지리산 자락. 이곳에 최치원의 호를 딴 고운동이 있다. 고운이 논일다 갔다는 배바위는 이름 그대로 배의 모양을 띠고 있다.